자, 계속해서 이제 26번에 부동산 거래신고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2개, 그 다음에 외국인 취득 하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하나 정도. 여기서 이제 가끔씩은 한두 개가 더 추가가 되기도 하니까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최소한 4개에서 한 6개까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신고는 언제?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할까요?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할까? 이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증명자료. 이런 것도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실무가 매매가 썼으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6번에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2번, 3번까지 뭐 어렵지 않고요. 하여튼 단독으로 신고했을 때 단독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전자문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항상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1인이 제출한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자, 그런 것들 꼭 시험 문제 몇 번을 내봤습니다. 쭉 내려와서 이제 5번에 한번 알아보실까요? 여기 이제 금액을 정말 물어볼 건데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여기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 300도 아닙니다. 그거는 외국인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 맞는다. 500이 아니다. 500은 부동산 거래 신고였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자, 꼭 이런 문제 한번 예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7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죠. 본격적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투기 관련 지구의 경우에만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입니다. 조정 지역도 해야 된다. 입니다. 조정 지역도 해야죠. 입니다. 그다음 이제 증명 자료 내는 게 이제 투기 관련 지구만 증명 자료를 내고 입니다. 뭐 잔고 증명 아니면 대출 증명 이런 것들은 바로 투기 관련 지구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좀 금액이 있었다. 지금은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볼까요? 조정 지역의 경우에도 신고서 외에 자금 조달에 대한 증명 자료도 내야 된다고요? 아니요. 투기 관여지구만 그래요. 조심하실 게 이제 조정 지역은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만, 입주 계획서만 한 장으로 내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투기 관여지구는 뭐요? 그 계획서하고 증명 자료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 상관없이 그거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1번, 2번 나란히 드렸고요. 3번에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주사가 정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된다. 신청서 없습니다. 그냥 신고 필증 받아보니까 수정할 거 생겼다. 거기다가 바로 오게입니다. 신청서는 따로 없고요. 변경 신고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신청서가 있냐고 거기다 바로 수정해서 틀렸으니까 정정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꼭 안 되는데 막 된다고 할 겁니다. 갑을이 신고했는데 갑병으로 변경되면은 교체했는데 왜 선수 바꿨냐?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안 돼요. 여기입니다. 제외. 줄어들어야 됩니다. 갑을 그러면 갑만 을만 이래야 되는 거지. 여기는 갑병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고할 때 없었는데 병은 누구세요? 이럴 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신고할 수 없다. 정정 신청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경 신고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했을 때 하다 거짓은 큰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맞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신고 안 했을 때가 거래 신고가 되고 해제 등의 신고가 됐건 그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했을 때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 그 다음에 28번에 항상 봤었던 외국인 취득계입니다. 유상무상 안 따지고 취득. 계약은 60일, 계약 외에는 6개월. 그 다음에 계속 보유도 6개월.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받으세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그리고 허가 불허가 처분은 15일 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 2년 이하 징역을 허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얼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 외하고 계속 보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벌금이라고 속였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신고입니다. 허가도 시장군수구청장, 괜히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 아니요. 시도지사 허가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 다음 28번에 보실까요? 외국인 취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매매도 60일입니까? 아니요. 외국인이 매매면은 어디로 가라? 내국인으로 가라. 거기는 30일로 가라. 입니다.
1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이라는 겁니다. 30일. 하다 외국인이 매매계약서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 그러면 30일 적용이다. 60일 아니다. 자, 증여라든지 교환 이런 것들은 이제 60일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1번 X. 자, 2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상속이나 판결에 의해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 아니죠. 6개월. 계약 왜니까 6개월입니다. 자, 세 번째 앞에는 맞았는데 신축이나 중축 등으로 신고할 때 60일이라고요? 아니요. 여기도 6개월 계약 외다. 새로 생겼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계약이 아니잖아요. 무슨 청약과 무슨 승낙이 있냐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는 꼭 정리를 해야 나중에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볼까요? 군사문화 환경 남았습니다. 자, 군사문화 환경과 관련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정말 인과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무효이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4번이 맞았습니다.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계약인데 300만 원입니다. 계약 300만 원, 계약 외 계속 보유가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금액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 외국인은 500만 원 없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OX. 자, 맞으면 O고, 틀리면 X고, 꼭 이런 것도 이제 가끔씩 내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모르면 O, 틀리면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뭘까요? 한번 먼저 첫 번째 기업 번 볼까요? 사업자 등록증 정말 게시할 서류가 아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찾고 계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협회나 그리고 거리정보 사업자 가입서는 게시할 서류는 아니다. 맞쪽입니다. 게시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온보원입니다.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중개보수 요율표, 실비의 한도액표 이런 거를 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돼요. 100만 원이나 과태료도 맞습니다. 자, 기업번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니은번에 이제 개업공인사는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일로부터 열흘 이내 아니죠, 그입니다. 고용일로부터 열흘 이내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 나갔다 신고가 열흘 이내입니다. 니은번 X고요. 디귿번 중개업에 관한 실무 교육 시간은 12시간 아니죠. 48에 32 하루는 4시간 빼줄게 28에서 30입니다. 그것도 26이라고 속여본 적도 있었다. 입니다. 디귿번 X고요. 1번 직무교육은 맞죠.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말 시도사 외에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번하고 1번이 맞고요. 5고 나머지는 X니까 자, 2번처럼 5, X, O 이래야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둘 이상의 시도. 서울하고 경기도 겹쳤다. 어느 시장님, 어느 도지사가 하려고 그냥 위에서 하겠다. 보라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거친 경우는 시도지사가 정말 가위바위보 시킬 건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허가구역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요. 5일 아마 7일 정도라고 해도 헷갈릴 수 있고 3일이라고 하면은 X고 게임입니다. 3일이 어디 있어? 게임입니다. 2번 X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 농업업 등 그냥 짧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2년입니다. 이제 4년이라고 했네요. 3번 볼까요? 허가받은 토지를 농업 등에 사용할 경우는 4년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4년 아니죠, 게임입니다. 얼마? 2년이었습니다. 3번 X.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는 시장 등한테 선매를 불허가 처분 떨어졌을 때 선매입니까? 아닙니다. 자, 불허가 처분은 뭐요? 허가 안 내죠. 그럼 시장님한테 사가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허가 처분은 매수 청구입니다. 선매는 공익사업용 토지 아니면 이용 안 한다. 그래서 선매니까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여볼 수 있으니까 4번 X 게임입니다. 그다음 5번에 보실까요? 일단 허가를 받으면 2년 아닙니다.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맞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제재가 아주 정확합니다. 답은 몇 번? 5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이제 신문대행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설명주에서 옳은 거.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등기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 대한 사항은 권리관계 안에다가 기재한다. 등기되지 않는 건데 아니요.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세부 쪽에 실제 권리관계 안에다가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등기된 권리입니다. 등기된. 그래서 1번은 X. 이런 문장 언급을 해볼 겁니다. 자, 2번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 상하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한다? 아니다. 그럽니다. 시군의 조례. 시군의 조례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다. 공법은 많지만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주사 기본. 정말 기본 맞죠?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기본은 맞습니다. 누구한테 안 물어봐. 알아서 조사해. 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취득 관련된 조세는 거치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아니요. 실내 벽면 안경 그게 세부죠. 4개. 여기는 기본이죠. 가장 마지막에 거치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환경 조건 난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아니죠. 1조 소음 진동이죠. 도로, 대중교통, 입지 조건이죠. 하여튼 환경 조건, 입지 조건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은 환경 조건, 밖에 있는 건 입지 조건.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에서 이제 기본 확인 설명, 기본 확인 사항인데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에서 기재할 것은 뭡니까? 옆에 있는 거를 잘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에 뭐 있다, 권리관계에 뭐 있다, 토지용계에 특히 이제 뭐 입지 조건, 그 다음에 환경 조건,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자, 그런 쪽은 내용이 많으니까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에도 내용 많다, 내진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기본인데 한번 첫 번째 볼까요? 자, 박스에서 보시면 경비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당연히 기재하려고 합니다. 관리, 토지에는 없겠지만 여기는 있어. 그 다음에 니모 보실까요? 도배 및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벽면 및 도배의 상태라고 했을 때 이제 먼저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있긴 있을 건데요. 있습니다. 벽면 도배 그거는 실내 벽면 세부에 있습니다. 세부. 지금 문제는 기본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기본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해놔야 됩니다. কিন্তু 여기 다 있다. 다 있긴 있습니다. 기본을 물어봤습니다. 기본. 니모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비거치 들어갑니다. 비거치도 기본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1번에 요게 실제죠.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 실제 권리관계, 실내합니다. 세부입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니을은 세부. 그럼 답은 2번. 기억하고 니을에서 2번이 바로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3번에 이제 우리 분묘도 꼭 시험 문제 분묘기지권, 묘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분묘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다음에서 뭘까요? 1번 보실까요? 분묘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의사 외에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정확하죠. 뭐 권리까지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왔는데 그건 틀렸고 지금은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요. 자, 그 외에 점유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안 없어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맞았습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이런 문장이 정말 가장 시험 문제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같은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승낙 분묘기지권에서 봤습니다. 승낙 얻었다. 먼저 첫 번째 점유다. 두 번째는 승낙이다. 세 번째는 매도인의 묘다. 그입니다.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면은 분묘 설치자는 사용대차라고요. 뭔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맞지 않습니다. 정말 문장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분묘기지권이지 무슨 차주의 권리냐고 합니다. 매매되면 사용대차 깨뜨려지겠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강한 물건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X.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아니요, 자주 아닙니다. 타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타주지. 내가 소유한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분묘만 쓰면 돼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면 사성이나 둔덕치는 것,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사성은 정말 사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이제 기간 바뀌었을 건데 사설묘제 존속기간이 15년? 아닙니다. 30년. 정말 15년이었다 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여러 번 연장해서 어렵게 60년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방에 60년 간다고 했습니다. 15년씩 3회? 아닙니다. 1회에 하나요.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X. 그래서 이제 5번도 X다 끼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전자계약도 나왔죠.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그냥 간단하고요. 근데 2번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도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은 되어 있어야, 근데 되어 있지 않아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자계약 만약에 이제 되어 있어야 이제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되어 있어야가 아니라 없어도, 하다 중개 의뢰는 가입을 안 해도 이용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 개업 공인주사만 가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이 틀렸네요. 개업 공인주사만 가입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준비하시죠, 이런 거고요. 매도 매수인 쪽에서는 바로 전자 시스템에 가입을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사인만 하세요라고 태블릿이나 휴대폰 이런 걸로 가능하게 합니다. 자, 2번이 X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평범합니다. 그다음 이제 자 35번에 명신탁이 나와 있습니다. 명의신탁. 근데 여기는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우리 박스 중에서 이제 옳은 게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우리 판례를 보실까요? 자 판례가 이제 부당이득이다 아니면 아니다. 꼭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판례는 명의신탁에 의한 거래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을까요? 뭐 해당하며 뒤에 보실까요? 그리고 등기 이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근데 여기는 우리 이제 거래질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근데 아래 이제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 판례는 맞는데 위에가 좀 틀렸습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 여기는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바로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다음 수탁자 명의로 신탁자가 샀다 등기형이다. 입니다. 그리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 등기했을 때는 등기가 무효가 되고 등기 무효는 맞았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입니다. 근데 그 소유권은 신탁자, 하다 매수인도 X고 신탁자도 X고 매도인 거래입니다. 신탁자는 매수인이다. 신탁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돼야 안 합니까? 여기도 이제 틀렸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급번호 보실까요? 자, 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수탁자가 제3자한테 초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를 정말 바꿨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 디귿번 맞았습니다. 그다음 1번에 보실까요? 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수탁자이면 돈을 받아서 사겠네요. 그리고 매도인이 선이면 거래 안전 때문에 유효가 되겠네요.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탁자이고, 자, 매도인이 선이면 맞죠. 수탁자 앞으로 등기는 유효. 그죠? 디귿하고 늘이 두 개가 맞았습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거래 안전 때문에 소유권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효다. 그거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5번은 아래에 디귿하고 닐 두 개만 맞았다. 답은 5번이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명신탁도 이제 뒤에서 이제 바로 딱 값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그 문제가 이제 아주 괜찮은 문제가 뒤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3회나 4회에서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케이스 형태로 계속 우리 법령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1차도 하나 나오고 2차도 하나 나오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에 이제 우리 농지법도 하나가 꼭 나오는데 그냥 농지법은 공법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여행을 갔을 때 얼마, 그 다음 이농했을 때 8년인가 또 5년인가 소개받는데 8년입니다. 상속 얼마까지 취득할 수 있다고요? 만. 그리고 주말 체험 용로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대원입니다. 부부 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합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임대차, 위탁 경영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저기도 이제 아주 이행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도 있고, 여기도 20%입니다. 5년이면 농지를 아예 환수합니다. 나중에 안 팔리면 저기 진흥공사에 팔아라 이럴 겁니다. 매수 청구입니다.
먼저 36번에서 이제 자, 1번 문장을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는데 아주 까다로울 겁니다. 나 먼저 지목이 임야래요. 임야인 토지로서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치지 않고 그럼 걔가 농지일까? 거치지 않고가 중요할 겁니다. 농작물의 경작이나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거기에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토지는 농지이다. 농지 아니다. 그럽니다. 농지 아니다.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는 아니다.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은 아주 어렵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만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2번 맞습니다. 농지임대차 3년 기간으로 하고 3년보다 짧으면 강행규정처럼 3년으로 본다. 그럽니다. 여기 또 3개월 전에 통보해라. 안 그러면 묵시적 갱신된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정확하고요. 자, 세 번째도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주말에만 가끔씩 그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지을 거니까 대신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번도 맞았고요. 그다음에 합병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합치는 거니까 입니다. 뭐 달라질 거 없으니까 입니다. 그리고 자, 5번에 20% 안 맞죠. 이행강제금 20%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퍼센트 같은 거 꼭 조심하시죠.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그 아래 이제 자, 주택하고 우리 상가가 나란히 나오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건데 대항력, 전입신고, 열세 받고 그다음에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공동주택, 연립, 아파트는 집원후에 동의나 호수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단독주택, 다중, 그리고 다가구, 집원만 맞으면 되지 동호수가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 내용들 잘 점검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규정 최단 기간, 특히 이제 5년, 여기서 이제 2년짜리에서 이제 2+2입니다. 묵시적인 갱신. 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로? 5%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가라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택에도 갱신 요구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분이나 그다음에 3개월분이나 그다음에 임차인 입은 손해액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을 임대인은 나중에 이제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임차하지 않고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산다고 해놓고 2년도 안 돼서 나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불러내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죠. 실무할 때 다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주택임대차 관련된 설명인데 자,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기업번 박스의 기억입니다. 전입 세대원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입한 사람 세대합과 같아요. 자, 전입일이 대학력의 기준이 리며 맞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인이나 가족이 먼저 들어오면 대학력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세대 합각입니다. 자, 세대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거주하고 있으면 간접점이라는 겁니다. 있으면 대학력은 유지된다. 아주 정확하죠. 세대 합각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남편 지방, 남편 계약자, 부인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부인이 들어온 다음 날에 효력을 준다는 겁니다. 남편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 보입니다. 들어온 다음 날이 아니라 여기는 부인이 가족이 들어온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 0시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수분양자입니다.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수분양자 갑인데 그리고 을이 요 사람으로부터 이제 건설회사도 있겠죠. 입니다.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분양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겁니다. 해지가 된 경우는 분양자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미 살고는 있다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갑에서 또 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수분양자가 합니다. 그분이 돈을 안 냈으니까. 그래도 을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 보호해줘야죠. 입니다. 자, 기억력이 나란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급본 볼까요? 가압류 후에 입니다. 가압류 후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가압류권자가 우선한다? 아니요. 가압류는 채권이니까 그냥 동순위. 임차인도 채권. 그러니까 채권과 채권 사이에는 동순위라고 봐야 됩니다. 괜히 또 확정일자가 우선한다. 물권이라고? 아니요. 거기도 채권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채권은 서로 순위 없다. 그러니까 동순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귿번은 동순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번에 이제 확정일자가 없다면 소액 임차인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 요구를 해도 근데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다. 아니요. 확정일자 없어도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1번도 X. 이렇게 확정일자의 의미는 뭐냐, 소액의 의미는 뭐냐, 최우선 변제의 의미는 뭐냐, 이런 것들을 요즘은 자주 물어봅니다. 실무에서는 바로 당연히 필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업번, 니은번 요 두 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이제 1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이제 상가가 나와 있고요. 상가들 여러 가지 규정을 쓸 겁니다. 적용 금액, 그 다음에 대항력. 주택하고 좀 다르게 뭐 9억 이내, 6억 9천 이내, 6억 54, 5억 4천 이내, 광역시. 그 다음에 3억 7천 이내 이런 적용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계속 안 올라갑니다. 6,500, 2,200개입니다. 5,500, 1,900, 3,800, 1,300, 3천만 원에 1,000만 원 이런 게 최우선 변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적용 금액과 최우선 변제 금액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적용 금액을 벗어나도 꼭 자주 물어보는데요. 대항력 인정된다는 겁니다. 주인 바뀌었다. 그래도 대항력이 있다입니다.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주인한테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 차임이 연체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가. 자, 그런 게 뭐 적용금액 따지지 않고 이건 완전 계약 위반이니까 뭐 적용금액 초과니까 그게 적용 안 된다? 말이 안 되겠죠. 3기 차임이 연체되면 나가야지 이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바로 얼마든지 적용되고요. 그리고 뭐 표준 권리금 계약서, 표준 그냥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최단 기간 그런 거 없고요. 묵시적 갱신 그런 거 없어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자 이런 것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금액 벗어나면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설명할 때 조심해라. 요즘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설명 중에서 이제 판례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적용 금액을 초과해도 의도적으로 써봤습니다. 대항력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 10년 그다음에 권리금 보호 그렇죠? 3기 차임 연체되면은 그때는 계약이 해지라든지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1번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적용돼. 그래서 1번이 맞았습니다. 자, 2번에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같은 상호라는 의미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존의 대항력이 살아나냐? 그럴 겁니다. 자, 했다가 같은 상호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아니다. 새로운 대항력.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다음 날에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번 X 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순히 상품을 제조하고 보관만 한다는 겁니다. 가공만 하고요. 사실행위로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적용되겠냐고 그럽니다. 영업이 없는데 그럽니다. 자,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부서에서 영업하면 괜찮습니다.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이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자,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었을 때 일정액은 낙찰가의 3분의 1? 아니죠. 3분의 1다가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2분의 1로 바꿨다. 주택도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 주택도 5%, 상가도 5%. 아주 그냥 맞추는 게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 건물이 경매가 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대항력만 갖췄다는 겁니다. 대항력만 갖췄는데 어떻게 우선 변제가 확정일자가 없는데 그입니다. 자, 이런 문장 정말 아주 치사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었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5번에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그래야 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무슨 우선 변제를 어떻게 받습니까? 확정일자 들이댈 것도 없는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으로 봐서는 정말 도저히 문제 풀기가 어렵고 그입니다. 꼭 5번도 맞는 것 같은데 5번 틀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9번은 어렵지 않고 이제 경매입니다. 자, 경매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같은 것도 많이 한번 주의하시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기준 권리 위여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주택이나 상가금 임차인의 권리도 소멸한다. 맞아요. 말소기준 권리 빗자루가 위에서 쓸어버릴 거니까 뭐 4순위에 있는 근저당, 1순위의 근저당 아래 다 쓸어. 2순위, 3순위 주택상가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쓸어서 나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중개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중개 보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다음에 자 2번에 보실까요? 꼭 이런 거 알고 늦어야 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면은 입찰 보증금은 매수 가격에 또는 신고 가격에 아닙니다. 매수 가격 말고 최저 매가 가격의 10%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도 준비 못하냐 이럴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순위 매수 신고 한번 잘 볼까? 최저가가 1억. 그럼 보증금이 나옵니다. 보증금 얼마? 1,000만 원입니다. 10%니까 동그라미 얼마 떼면 되겠죠. 그걸 빼줘야 되겠죠. 최고 매각 가격에서 먼저 위에 볼까요? 최고가 신고액이 얼마? 1억 3천. 그럼 1,000만 원만 빼면 딱 1억 2천. 뭐 이런 거 전자계산기도 필요 없습니다. 자, 1억 2천만 원으로 신고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넘어야 돼요.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2천을 넘어야 되지 1억 2천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신고할 것 같은데 신고 못하는 게 맞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고하고자 하면은 여긴 최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찰 금액에 낙찰자에 대한 불만이니까 낙찰 금액의 10%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담될 걸 나중에 이거 없으면 몰수 당할 수 있을 걸 그입니다. 채무자는 전액 몰수. 그 다음에 기타 사람들은 이자를 빼고 나머지 몰수입니다. 그 정도 이제 몰수해버립니다. 전액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세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며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법률 규정으로 기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0번에 매수 신청 대리를 보실까요? 자,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법원 행정처장한테 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 아니죠? 지방 법원의 장. 기출문제도 많이 한번 정리해 봤을 겁니다. 지방법원의 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실무교육 받으세요. 대표자야. 이럴 겁니다. 대표자 한 사람은 실무교육 받습니다. 44까지입니다. 32에서 44. 교육받다가 죽을 사자 2개 겹쳤다. 그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볼까요? 자, 2번. 여기 꼭 맞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한 법인의 대표자 다 가네. 임원 사원. 그리고 전원이 여기 뭐 소속도 들었냐? 그럴 겁니다. 전원이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 아니요. 누구만요? 대표자만. 꼭 이렇게 내볼 것 같은데 아직 안 내봅니다. 대표자만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만 직접 출석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속도 경매는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과 중개업을 하기 위한 보증 설정 금액은 동일하지 않다고요? 동일해요. 5억입니다. 주된 사무소 2억, 중개업도 2억, 매수 신청 대리도 2억, 공인중개사 1억, 분사무소도 1억.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X.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사를 대리하여 매수 신청 대리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정말 대행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출석 하셔야 됩니다. 4번이 오히려 맞았습니다. 5번에 실비가 50만 원이라고요. 교통비인데 50만 원 아니라 30만 원 무슨 관광차라도 불렀습니까? 근데 없습니다. 위임과 개업공사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50이 아니라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쉬운 것도 있긴 할 건데, 문제가 조금 만만치 않게 좀 내서 이제 약간 좀 힘드실 겁니다. 또 많이 이제 풀어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시험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정리를 계속해 보고요. 그 다음에 3회나 4회도 계속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